유사 신행이 알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알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회식 먹은 돈을 대부분 이제 상실했다고 보는 거죠. 이걸 가지고 다 이제 죽을 때까지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도장이 만약에 왕창 무너진다면 죽으라는 거 한 가지죠. 강단과 연구실에 있어야 할 교수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교수공제회 총괄이사의 수백억 원대 횡령 소식. 그런데 아니 회장님. 그는 왜 이렇게 목 놓아 우는 걸까요? 이곳은 서울에 있는 전국교수공제회관입니다. 교수공제회는 지난 10수년 동안 교수들의 돈을 받아오면서 아무런 탈의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교수들이 넣어놓았던 돈 수천억 원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시사교행 맥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8일 광진구에 위치한 전국교수공제회관에서 비상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국교수공제회의 운영을 맡고 있던 총괄이사가 500억이 넘는 돈을 횡령, 검찰에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유사 수신 행위로만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사기죄예요. 1997년 설립돼 15년 동안 교수들을 상대로 거액을 모금했던 전국교수공제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약속하던 곳이 인허가를 받지 않았던 불법 단체였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이곳에 맡겼던 교수들은 기가 막힙니다.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그리고 푼푼히 자기가 월급을 아껴가지고 뭐 한 달에 얼마씩 낸 사람들 그리고 또 정기예금을 해가지고 그냥 일반 시중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긴 사람 저 같은 경우죠. 목돈수 다. 돈 걱정 안 하기 위해서 그걸 안전하게 관리해 준다니까. 나는 이 시국이 목돈만 시국이거든. 전 재산이 다 돼야죠. 내가 31년금 냈고 집사관 26년금 낸 거 도합 얼마야? 57년을 갖다 금낸 게 여기 다 돼갔다. 교수공제회는 장기 저축 적금을 들면 정년 퇴직을 할 때 원금의 20%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목돈의 정기예금을 납입하면 시중은행보다 높은 7에서 9%의 이자를 주겠다며 전임 강사급 이상 교수와 배우자를 회원으로 가입시켰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월보에 유명 교수의 글을 실어 회원들의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런 것도 계속 날아왔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잘 되고 있다는 그런 교수들 조명한 교수를 동원해가지고 뭐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찬사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은 교수들이 전국교수공제회를 믿고 가입한 결정적인 이유는 명망 있는 교수 출신의 운영진 때문이었습니다. 9년간 대학 총장을 지낸 신학자인 주재용 회장을 비롯해 대외적으로 알려진 이사급 이상의 운영진은 모두 대학 총장, 학장 출신의 교수들. 그들은 이곳에서 무슨 일을 했던 걸까요? 사회 이사는 이 경영이나 이런 데 참여를 못한다고 그걸 못을 받고 또 서류로 이렇게 주고 해가지고 우리는 처음부터 그 배제된 상태에서 12년 이렇게 흘렀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았던 이사들. 하지만 그들의 업무는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이사에 가서 그냥 뭐 만찬 정도 하고 오는 거고요. 공부를 할 부분들이 있으면은 아마 저를 불러서 뭐 이제 회장님하고 이사를 불러가 사진 찍어가지고 하지만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전국교수공제회의 실제 운영은 이창조 총괄이사가 맡았고 이사진의 처와 처남, 경영실무진의 두 아들을 비롯해 친인척 7명을 투입해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50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창조 이사와 그의 가족의 명의로 된 집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답은 없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 씨의 명의로 된 부동산은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시가 350억 원 상당의 이 오피스텔이 그의 소유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건물이라든지 그 이름으로 산 게 아니라 그냥 개인 자산 형태로 돼 있었나 보네요.
이창조 이름으로만. 지금은 전국 교수공제회로 반납돼 동결된 자산들. 하지만 아직 회수되지 않은 1,000억 원 이상의 돈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전국 교수공제회의 대표 얼굴격이었던 주재용 회장. 자신도 총괄이사에게 속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창조라고 하는 사람한테 여러 번도 기만을 당하고 여러 번도 충격받을 정도로 속였지만 저희들도 지금 완전히 속은 상태에 빠져서 이창조가 구속을 당한 다음에 검찰은 저희들에게 너희들이 쇄신책을 내놔라. 하지만 지난 2010년 2월 주재용 회장은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수사를 의뢰했던 금융감독원과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유사수신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좀 저희가 이제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저희가 이제 뭐 수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혐의가 어떤 저희가 확인이 정보를 저희가 입수하게 되면 경찰로 저희가 보냅니다. 경찰에도 이제 수사를 하시는 거죠. 당시 검찰의 교수공제회를 기소했던 성북경찰서. 그들은 주재용 회장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빨갛지 않아 그러고 있네. 왜냐하면 우리 경찰에서 다 조사해가지고 입건해가지고 다 있는데 몰라 말도 안 돼. 본인이 조사 받았으니까 있거든 왜 조사 않고 있거나 말도 안 되지. 당연히 알고 있겠지 자기 죄에 대해서. 하지만 2년 전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주재용 회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학 교수의 퇴직 후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다른 유사수신 업체와는 달리 전임 교수 이상으로 회원가입을 제한했다. 현행 유사수신 규제법에는 유사수신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 유사수신 행위를 한 불법 금융사를 구속한 사례는 많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에 묻자 검찰 측의 답변이 애매해집니다. 물론 처벌을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일단 문제점이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근데 문제점이 분명한데 문제점이 없었고. 법률 전문가는 당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면 그 행위 자체로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 발생이나 여부는 결과범위 아닙니다. 그 행위범입니다. 그러니까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 순간 그 행위로 인해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소유예를 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겠죠.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 많은 불법 공제회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교직원이든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공제회가 엄연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감독관청은 그러한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벌칙을 적용하고 제재를 가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규제가 사실상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을 보면 기존 교직원공제회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유사수신 기관에 대한 1차 주무부처는 교과부로 돼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법은 우리 소관이 공개법이 우리 소관이지. 이 따지면 엄격히 따지면 유사 수신행위 하는 거는 금융감독원이라는 그야말로 이름하여 금융감독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하는 게 맞죠. 어떻게 우리 교과부에서 하는 게 맞냐 이겁니다. 저희들 좀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불법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어떨까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를 감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반 민간인은 그 사람들 금융기관이 아니거든요. 민간인을 저희가 어떻게 뭐 조사를 한다든지 어떤 뭐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관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그건 수사기관이 하게 됩니다. 불법 유사수신에 대한 책임은 금감원, 경찰, 검찰, 교과부, 또다시 금감원에서 검찰로 돌고 도는 형편이었습니다. 우리는 2년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주재용 회장을 비대위 모임에서 만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잖아요. 그때부터 유사수신행위 알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부터 알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아니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아이고 잠깐만요. 아니 있으니까. 법대 다 알고 있어요. 그는 인터뷰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아니 잠깐 경찰 좀 불러주세요. 문 열어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아니 회장님. 급기야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피해 교수들 사이에서는 주재용 회장이 이번 횡령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는 집에 없었습니다. 예, 주재용 회장님 댁이죠? 네. 예, 안녕하세요. 저 MBN의 선한빛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아무도 안 계신데요?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아, 주 회장님 안 계시나요? 네, 아무도 안 계세요, 두 분 다. 분양가 17억 상당의 아파트. 주 회장은 최근 이 집을 내놓았습니다. 네, 17억 6,500. 혹시 지금 내놓은 집이 예. 1층인가요? 예. 근데 이건 어떻게 아셨어요? 여기에서 이 많은 세대 중에 이 세대를 찍었다는 거는 뭔가 많은 부분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주 회장은 집을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15년간 불법으로 운영된 전국 교수공제회. 그 속에 골마있던 문제가 터지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유사수신 행위로 인해 상호 금지 처분을 받은 한 업체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수생공제로 다시 일단 상황 바꾸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왜 여기는 계속 이 부분이 걸리시는데 그 선생님이나 교직원이란 이름이 꼭 들어가게 되나요? 이거는 뭐 우리가 선생님하고 교직원들한테만 우리가 일단은 그 영업을 하려고 그렇게 상황을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국내에 많은 공제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공인된 특별법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단 8개뿐. 나머지는 모두 민간의 영리 성격을 띠고 있는 공제 사업체. 뭐 한국교정처럼 뭐 한국교정공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불법 단체가 아니에요. 아, 근데 그렇습니까? 사실 상하 관련만 짓는 부분이지. 그거 일단 네네. 확인해 보시면은 네네. 작가님도 네네. 정확하게 일단 모든 부분이 정확하게 좀 드러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또 다른 전문가를 찾아 유사 수신 업체를 분별해 금융 사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는 약간의 주의만 기울이면 금융 사기를 피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단 위험이 낮은데 투자 수익률이 높다든지 뭐 수익 원금 절대 보장 이런 것들은 진짜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 위험이 낮은데 수익률이 높은 경우는 사실 존재하기 어렵거든요. 유사 수신 업체 확인은 필수라고 말합니다. 공제회라는 이런 명칭에 딱 구속받지 말고 의심되는 사정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이나 그 홈페이지나 아니면 민원 제기를 통해서 이게 불법 업체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곳은 없는 현실. 관계부처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에 피해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퇴직 교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뭐 이렇게 육백구 자식 드는 것도 있고 뭐 있잖아요. 노후 대책 내지는 교수의 이제 그 안전 이제 퇴직하고 난 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놓으면 좋다고. 그리고 시중은행보다도 이제 그 금리가 운영을 잘하는데 전문 펀드가 있어가지고. 아직 대학생인 누뚱이 딸에 몇 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까지. 딱한 사정에 그가 교수공제회에서 받은 홍보지와 증서들을 내보였습니다. 의심할 여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무조건 믿고 믿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네. 의심이 나면 뭐하러 맺게. 그래도 넣었더라도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은 빼지 그걸 지금까지 놔두고 당했겠어요. 10년 전 수술을 받은 남편.
아직도 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얼마나 드신 거예요, 이런 약을? 뭐 10년이죠, 지금 뭐 10년 동안. 그는 피해자이지만 일반 사람들이 교수라는 이유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노예 남한테 폐안 끼치고 정직하게 살라고 하는 건데 더 도와줘야지. 저는 그거는 뭐 책임다고 생각 안 해요. 너는 이런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해먹은 사람이 잘못이지 안 그래? 그러면 보장되고. 자신만 바라보는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는 박 교수. 벼랑 끝에 몰린 그는 다시 검찰청을 찾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더 건질 수 있으면 한 푼이라도 더 건질 수 있으면 좋고 그것만 기도해야 되겠다. 뭐 검찰의 도움을 받아 찾아내가지고 골고루 좀 더 많이 배치해서 조금 손실을 줄이는 그것만 바라야지. 지난 10수년간 법의 망을 피해 방치됐었던 전국 교수공제회. 관련 기관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조금 더 일찍 보였었더라면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 당국의 빠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시사교행백 서남비치입니다.